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시장 그래도 최근에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코스닥, 코스피 어느 정도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2,500선 잡고 2,600선까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저도 최근에 느끼는 바이지만 시장이 사실 그렇게 활발하다라고는 느껴지지는 않는 시장이에요. 워낙에 이제 대금도 많이 메말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도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도주 종목군들도 많이 조용한 상황이고, 특히나 대금 자체가 메말라 있어서 우리 시장이 정말 좀 많이 숨을 좀 죽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동네에 전통 시장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전통 시장이 정말 이제 활발한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강릉에 여러 시장들도 있고 제주도에 여러 시장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야채를 사러 가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여러 가지 먹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 관광지에서 굉장히 또 이제 유명한 필수적으로 들러야 될 관광지로 꼽히잖아요. 그런 시장처럼 먹거리도 굉장히 많아야 되고 우리가 사러 갈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살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좀 많이 제한이 되는 것 같아요. 유동성 자체가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유동성이 많이 축소가 되면서 정말 이제 살 거리들이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힘이 좀 약해지는 그러한 구간이 이어지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러한 그림은 4분기에도 저는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 이내로 4분기에 대한 준비를 확실하게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분기에도 여전히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개별 종목 장세, 박스권 장세로 움직일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구간 내에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을 잘 골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종목을 잘 골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가 지나가게 되면 4분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들어서 날씨도 굉장히 이제 추워지고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또 시장이 4분기에 진입을 하게 될 텐데, 사실 최근에 시장이 말씀드렸듯이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뚜렷한 주도 섹터는 제약바이오 정도 하나였죠. 그러면서 시장의 감도는 여러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사실 금리 인하를 B컷으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유동성은 큰 폭으로 들어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냐라고 했을 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는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연일 신고가를 쓰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등 정도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무언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일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에도 이러한 시점이 한번 있었었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에도 계속해서 이제 경제 대공황, 그 다음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에 들어가는 시기에는 시장이 상당히 횡보세를 많이 겪었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우리 시장 상황에도 어느 정도 대입을 해보면 지금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 시장에서 가장 주도 산업군이라고 불릴 수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하락 사이클로 업황이 전환이 됐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주도주는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쉬어가는 가운데 결론적으로는 개별주 종목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여러 종목들을 많이 언급을 드렸었잖아요. 8월 5일 날에 이제 여러 악재들과 그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유출로 인해서 시장이 역사적인 하락이 나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상승이 나왔었고 하락이 나왔었던 구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주도 섹터군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섹터, 그다음에 열폭주 섹터, 그리고 전고체, 그다음에 다시 한번 비만 치료제, 그리고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최근에,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시장의 섹터군들이 도는 흐름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동일합니다. 주도주 반도체가 지금 계속해서 조용하잖아요. 반도체가 지금 업황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하락 사이클로 들어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용한 가운데 그나마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쪽은 결국에는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코로나 쪽에 대해서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진단키트나 혹은 콜드체인이나 이러한 쪽들이 수급을 받아주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에는 이제 배터리 화재에 대한 이슈가 되게 되면서 열폭주 쪽, 그다음에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진단키트나 혹은 콜드체인이나 이러한 쪽들이 수급을 받아주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에는 이제 배터리 화재에 대한 이슈가 되게 되면서 열폭주 쪽,
LG에너지솔루션과 열폭주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열폭주에 대한 기대감이 전고체 쪽으로 넘어갔다가 시장이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2차전지 쪽에서 물량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 2차전지에 대한 수급이 시장 하락 구간에는 제약바이오로 넘어갑니다. 제약바이오로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뭐 알테오젠이나 혹은 바이넥스 같은 여러 가지 이 4분기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큰형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또 강하게 움직였었던 비만 치료제 섹터가 상승이 나왔었던 거죠. 그러다가 저번 주까지 제약바이오가 큰형 역할을 해주다가 이번 주 넘어와서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약간의 차익 실현 그리고 쉬어가는 흐름,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쪽으로 약간의 이 흐름이 넘어가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의 흐름은 사실 명확하게 이해가 가죠. 시장의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주도주 섹터군들은 반도체를 제외하고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가 치고받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러한 와중에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내에서도 강력한 섹터, 그리고 그 외에 개별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상승이 나오고 있구나. 이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지수가 올라가지를 못하죠. 지수가 일전에 2900선 근처까지 갔다가 결론적으로 박스권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지수가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시장의 힘이 많이 약해져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즉 지금 현재 시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주도주의 역할 부재로 인해서 시장의 지수 자체는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4분기에 앞서서 본격적으로 집중을 하셔야 되고 매매 전략을 꾸려 나가셔야 되는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더욱더 4분기에 이 성장에 대한 키워드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을 집중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결국에는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는 결국 중요한 것이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시장의 대금이 메말라 있는 상황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잘 골라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뭐 최근 한 달 동안에 이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군들도 결국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녹아있는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4분기를 대비해서 그러한 종목을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종목들을 또 우리가 4분기에 어떻게 준비를 해 줄 것이냐, 결국에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상당히 상승 사이클이 잘 나왔었습니다. 뭐 알테오젠이나 바이넥스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상승이 잘 나왔죠.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사실 일제히 다 신고가 영역에 어느 정도는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신고가 영역에 이제 도달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사실 접근하기에는 약간은 부담스러운 보유자의 영역에 이제 도달을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어느 정도는 눌림 상태로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왜냐라고 하면 우리 시장이 활발하고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매수를 하는 장, 그리고 유동성이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되는 장이다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신고가를 써내려 가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시장에서 많이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다라고 했을 때 더욱더 유동성이 폭발하면서 연속적으로 상승을 이어나가는 그림을 우리는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장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전체적으로 힘이 많이 메말라 있고 성장성이 제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신고가에 있는 영역에 있는 종목들 굉장히 조심을 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일전에 샤페론 같은 경우에도 한번 추천을 드렸었죠. 샤페론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구간에서 한번 이제 안내를 드렸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급등이 오늘까지 5,000원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비만 치료제 종목군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인벤티젤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신고가 영역에 이제 위치해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장의 힘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와 비만치료제가 전체적으로 신고가 위치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지금 당장에는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2차전지 쪽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주면서 2차전지 쪽에서 한번 이제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이 어느 정도는 상승률이 조금 더 탄력이 둔해질 시점에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를 보는
이러한 식의 약간의 이제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매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불과 이제 한 10시 반 구간이었죠. 업앤다운 시간에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약바이오 쪽은 실질적으로 알테오젠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큰형 역할을 해줬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크게 수급을 받아준 쪽은 비만 치료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비만 치료제, 샤페론, 뭐 그다음에 인벤티젤 이런 종목군들이 수급을 굉장히 잘 받아주면서 각 주도 섹터군 내에서도 주도하는 섹터군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은 그 종목군들을 특히나 잘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최근에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는 슬슬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뭐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오늘에서 제가 강조드린 게 뭐였냐면 2차 전지가 지금 큰형 역할을 또 새롭게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매물 구간에 도달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전에 LG에너지솔루션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42만 원 구간에 도달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LG에너지솔루션은 42만 원 구간에 너무나도 두터운 매물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소화해주는 모습은 최소한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지금 현재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부분을 일전에 42만 원 구간 도달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구간 막혀서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큰형 역할을 해주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큰형 역할을 해주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제 보게 되면 하락했던 것 반등으로 돌려놓고 있죠. 하락했던 거 반등으로 돌려놓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매물 구간에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매물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최소한 이 구간을 소화해주는 것은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최소한 이 구간을 소화를 해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것이지 현재 구간은 새롭게 접근할 만한 구간이 아니라 이제 매물 구간에 막혀서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리스크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구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형 역할을 해주는 종목군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알테오젠이 가주면서 제약바이오의 이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비만 치료제 중에 결론적으로는 모양을 만들어 나가고 수급을 받아주는 이 샤페론이라는 비만 치료제 중에 가장 강한 종목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안내를 드렸던 거고 제가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해서는 오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지금 2차 전지 쪽이 큰형 역할, 주주 역할을 해주는 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보시려면 실질적으로 가장 수급을 잘 받아주는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을 고르셔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선별하는 과정 속에서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뭔 종목 말씀드렸느냐? 원준 말씀드렸죠. 바로 이제 10시 10분, 30분 이 구간에 원준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2차 전지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수급 받아주는 게 전고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2차 전지 내에서는 전고체가 수급을 가장 잘 받아줬기 때문에 2차 전지 보실 거면은 전고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뭐 한농화성도 있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게 되면 수급을 받아주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매물 구간에 부딪히는 구간이 모두 다 확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조드려서 말씀을 드렸던 게 어제 오늘 오전까지 해서 원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원준이 앞선 매물 구간이 없어버리잖아요. 힘이 붙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냥 쭉쭉쭉 밀고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를 하셔야 되느냐. 자, 지금 2차 전지가 어제 오늘에서 굉장히 빠르게 사이클이 돌고 있고 순환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 시장 사이클의 순환 속도를 생각을 해보면 매우 빠릅니다. 무언가 지속성을 보여준다라기보다 한 차례 사이클이 나오네 라고 하면은 순식간에 어느 정도는 조정이 나와버리는 구간이 나타나요. 실질적으로 이 시장을 주도하고 상승률을 이끌어 나가는 종목은 얼마 안 되거든요. 샤페론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수급을 계속 받아줘 버리니까 쭉쭉쭉 가버리죠. 자, 그러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극재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매물 구간에 부딪힐 만한 구간이 됐죠.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수급을 잘 받아주는 대장 종목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될 건 이제 2차 전지 중에 원준에 이어서 이제 후속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 될 것인가. 제가 원준을 가장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뭐 여전히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도 흐름은 좋아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앞선 구간에 매물대가 워낙에 두터워서 최근에 이 구간을 못 들어주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전고체 같은 경우에도 괜찮아 보여요. 자, 그러면은 뭐 전고체도 괜찮아 보이는데, 자, 그러면 한번 소부장 쪽 가볼까라고 하면은 뭐 최근에 뭐 TCC 스틸이나 뭐 엔캠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 같은 전고체 쪽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종목들의 흐름이 어떻죠?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못 받아주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2차 전지 쪽에서 실질적으로 수급 받아준 쪽은 전고체구나.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전고체가 집중해서 수급을 받아줄까라고 하면 결국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성장성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2차 전지는 어찌됐든 불과 한 2, 3개월 전에 전기차 화재라는 이슈가 굉장히 화두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사실 이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죠. 즉 지금 전기차 캐즘 구간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완전하게 해결되어야 될, 선결되어야 될 과제는 결국 안전이라는 키워드인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안전이라는 키워드에서 첫 번째로 열폭주 쪽 강조드리면서 뭐 나노팀이나 한빛 레이저 이런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최근에는 전고체 쪽이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잘 받아주는 섹터인 겁니다. 왜? 전고체가 지금 현재 이 2차 전지 캐즘 구간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대감을 가장 먼저 가져가면서 현재 시장에서 2차 전지 내에서는 가장 이제 대장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2차 전지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사이클이 단기적으로 돌았다라고 해볼게요. 지금 오늘 상승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매물 구간에 막힌 구간이고, 최근에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매물 구간에 막히는 움직임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뚫어주는 것을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일전에 한번 이 양극재 중에서는 그나마 접근하실 거면 포스코 홀딩스 사셔라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코 홀딩스는 밸류업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워낙에 주가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나마 지금 현재 나는 양극재 사고 싶어라고 하면은 가장 안정적인 쪽은 오히려 포스코 홀딩스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양극재 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실 양극재가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까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준까지도 어느 정도 이 대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2차 전지가 추가적으로 가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현재 상황에서 앞선 구간을 소화를 해주고 그다음에 원준 같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샤페론처럼 엄청나게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2차 전지가 이번 주에 이어서 다음 주까지 주도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실질적으로 10월 달에 움직일 수 있는 주도주들이 준비하는 기간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즉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어느 정도 쌓아놓는 종목군들이 10월 달에 주도주로 움직일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2차 전지 쪽이 여기에서 매물 소화를 더 해주고 더 치고 나간다라는 그림이 나오면 10월 달에도 2차 전지는 주도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현재 상황에서 양극재 종목군들이 매물 구간에 막혀서 못 움직여. 그리고 전고체 관련 종목군들도 여기에서 더 치고 나가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와버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2차 전지가 단기 사이클이 돌았으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빠르게 수급이 돌아버리겠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큰형 역할을 해주는 쪽은 현재 2차 전지가 제약바이오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2차 전지 쪽에서 수급 빠져버릴 때에는 제약바이오가 수급을 받아주는 그림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제약바이오 쪽도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2차 전지가 지금 상황에서 매물 소화하고 더 가면 주도주 역할을 더 해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못 갔을 때는 다음 주도주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최근에 큰형 역할을 해줬던 게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또 준비를 해주셔야죠. 지금부터 미리미리. 그래야 10월 달에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시장의 최근 형태를 보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외에 개별주들도 굉장히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개별주라고 한다면은 뭐 최근에 이제 뭐 딥페이크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STO, 그다음에 뭐 대선 관련된 이슈도 있을 겁니다. 즉 4분기에는요.
주도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받으면서 개별주들도 굉장히 빠르게 순환이 나올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선별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섹터가 가네? 라고 해서 그 섹터군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접근을 했다가는 실질적으로 대장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의 힘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그 대장에만 수급이 쏠리는 게 현재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종목을 잘 골라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약바이오 중에 비만치료제에서 샤페론을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오전에 원주들 특히나 많이 2차전지 쪽에서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대장을 특히나 잘 선별을 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고, 10월 달에는 특히나 계속해서 4분기 내내일 겁니다. 4분기 내내 그러한 그림이 이어질 거니까 이러한 이제 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특히나 잘 선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우리 시장 사실 이번 주도 그렇고요. 제 생각에 그렇게 만족스럽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아마 많이 느끼셨겠지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오는데 지수 올라온 게 사실 대형주들이 많이 빠졌다가 반등 조금 나오니까 지수 조금 올라오는 수준, 딱 그 정도거든요. 그 외에 시장에서 다른 종목군들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종목 순환이 또 강하게 돌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재미가 많이 없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찌됐든 그러한 상황에서, 재미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번 주를 좀 잘 활용을 하셔서 4분기에도 종목 선별이 계속해서 이제 중요한 장세, 지금 시장은 어찌됐든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무언가 지수가 드라마틱하게 급등이 나오기에는 힘든 상황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잘 또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종목 잘 고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렸고, 원주는 이제 2차 VI까지 바로 이제 앞두고 있네요. 오전에 이제 보셨던 분들은, 접근하셨던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자, 저는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달 들어서 특히나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은 성장과 선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키워드를 꼭 잘 이해하셔서 시장 내에서 접근을 하셔서 어려운 시장이지만 꼭 여러분들 10월 달에는 수익을 잘 챙겨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도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이번 주 장 잘 준비하셔서 4분기 한번 또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